산사의 범종이 삼라만상을 깨우는 새벽. 미명 속에서 남보다 먼저 하루를 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침 7시 30분경 긴 겨울밤을 보낸 태양이 반도를 깨웁니다. 잠든 도시도 깨어나고 어느 한 곳 빠짐없이 공평하게 태양의 선물 하루가 주어집니다. 고속도로를 밤새 달려온 수산물이 새벽 손님 맞을 채비를 하는 사이 도로에는 출근 차량이 서서히 늘어갑니다. 도시의 지하철은 새벽 공기를 가르며 끊임없이 사람들을 쏟아냅니다.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들. 저마다의 위치에서 또 힘찬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같은 시각 남해 거제도. 우리나라 양대 조선소가 위치한 이곳에선 도시보다 조금 더 일찍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2006년도에도) 역시 우리나라가 수주량, 수주잔량, 건조량 등 세계 부문에서 조선업계 세계 1위를 석권하는 데 기여한 숨은 주역들이 일터로 들어섭니다. 조선 강국 코리아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일과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숨을 고르는 사람들. 이들의 손에 세계 조선업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밤을 새워 조업을 하고 돌아오는 어선. 항구엔 남들이 휴식을 취하는 사이 땀 흘려 일한 여부들의 결실이 넘쳐납니다. 싱싱한 대게가 쉴 새 없이 쏟아지는 곳 바로 포항 구룡포입니다. 대게는 보통 동해안 전역에서 서식하지만 이곳 구룡포 대게가 전국 유통량의 80%를 차지합니다. 10개의 다리가 마치 대나무처럼 곧다구에서 붙여진 이름 대게. 구룡포로 들어오는 대게는 울릉도, 독도 근해와 서일본 근해에서 잡은 것인데 수심이 200에서 400m 정도 되는 청정심에서 잡아 품질이 탁월합니다. 대게잡이는 가을부터 이듬해 5월까지가 절정입니다. 이때 거래되는 양은 70억 원 규모입니다. 겨울 구룡포항의 아침은 수확의 기쁨이 묻어납니다. 오전 9시, 제주도 인근 해역엔 어선들이 분주합니다. 60여 척의 어선들이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푸른 바다 위를 누비는 이 배들은 제주 해역의 겨울어종인 방어잡이 어선들입니다. 국토 최남단 마라도 인근. 방어 때는 매년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한류를 따라와 마라도 근처의 어장을 형성합니다. 수심이 깊고 물살이 거센 마라도 때문에 이곳에서 자란 방어는 육질이 탱탱하고 기름기가 많아 맛이 고소하기로 유명합니다. 또 그물이 아닌 낚시로 잡는 방어는 미끼로 제주도 특산 어종인 자리돔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리방어라고도 부릅니다. 마라도 방어가 맛이 좋은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이 자리돔을 사용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른 팔뚝만한 방어가 넘치는 바다. 방어를 낚는 어부들의 얼굴엔 미소가 떠나질 않습니다. 풍어의 기쁨에 출렁이는 어선들. 동서남해의 어부들이 이렇게 마음 놓고 조업을 하는 동안 역시 바다에서 땀을 흘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해양경찰입니다. 전복이나 좌초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해난 구조 훈련을 하는 해경들. 의심되는 선박을 발견하면 헬기가 초계 비행으로 추적해 상황을 파악하고 해상에서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리브보트가 따라붙습니다. 바다에선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해난 구조 훈련은 실제 상황과 다름없이 이루어집니다. 몸을 던지는 숨은 일꾼들이 있기에 우리는 삶의 터전인 바다에서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청정 해역에 수려한 자연 경관을 갖춘 동해. 새해 일출을 시작으로 사철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동해 일출 명소이자 국내 최대 규모의 유인 등대가 있는 호미곶. 육지를 마주하고 솟아있는 상생의 소는 일출과 함께 호미곶의 새로운 상징이 됐습니다. 동해안 북단, 항구도시 속초로 가는 길. 동해안의 파도가 정겹게 다가옵니다. 속초 동명항에서 펼쳐지고 있는 양미리 축제. 해가 뜰 무렵 어장으로 나갔던 동명항 16척의 어선들이
쉴 새 없이 부려놓은 양미리로 부두가 넘쳐납니다. 아예 양미리 항이라고 불리울 만큼 동명항은 양미리 주산지입니다. 반쯤 말린 상태로 판매되는 양미리는 뼈째 먹을 수 있어 칼슘 보강에 좋은 겨울철 별미. 한 해 적게는 1,600톤에서 많게는 4,000여 톤이 잡힙니다. 부두에 도착한 양미리는 안악들의 목. 노련한 손놀림으로 양미리를 골라냅니다. 식구가 함께 일해 얻은 결실의 기쁨이 동명항에서 넘쳐나고 있습니다. 태평양과 아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관문 부산. 우리나라 제1의 항구도시 부산의 하늘에선 오륙도와 태종대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2005년) 에이펙 정상회담을 계기로 명실상부한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춘 부산. (1906년) 처음으로 부두 축조 공사를 시작한 이후 지속적으로 항만을 개발해 지금은 북항, 남항, 감청항, 다대포항 등 4개 항에 6개의 컨테이너 터미널과 국제 여객 터미널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계 3위의 항구로 꼽히는 부산항은 현재 169척의 선박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안벽 시설과 연간 9,100만 톤을 처리할 수 있는 하역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섯 개에 달하는 컨테이너 터미널. 이곳에서 우리나라 화물의 81%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2005년 한 해 동안 이곳에서 처리된 물동량만 해도 총 2억 1,720만 톤이 넘습니다. 한편 2011년에는 증가하는 컨테이너 물동량에 대응해 30척의 선박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고 연간 20피트짜리 컨테이너 804만 개를 처리할 수 있는 부산 신항이 완공될 예정입니다. 섬유 제품부터 철광, 화학, 식품에 이르는 다양한 수출 물량들이 이곳에서 아시아를 비롯해 북미, 유럽 각지로 실려나갑니다. 이렇게 부산항을 출발한 컨테이너는 한국의 이름을 달고 앞으로 한 달 뒤면 목적지인 미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다를 건너 달려간 곳 거제도. 이곳에 자리한 조선소는 지난 한 해도 우리 경제에 듬직한 견인차 역할을 해냈습니다. 원화 가치 상승, 유가 불안, 북핵 위기 등 각종 악재 속에서도 세계로 뛰어들어 한국을 살린 것은 바로 부동의 세계 1위를 지킨 조선업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유가 상승으로 해양 유전 개발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발주가 늘어나고 있는 시추선. 보통 한 척의 가격은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천억 원 선으로 일반 컨테이너선의 5배에 달합니다. 바로 옆 조선소에서 때마침 진수식이 이루어집니다. 진수식의 첫 순서는 터보보트로 선박 건조용 도크에서 새 배를 끌어내는 일입니다.
이제 내부 공정과 시운전을 마치면 수출길에 오릅니다. 특히 유조선의 경우엔 시운전을 마치고 나서 그동안 배의 균형을 위해 물탱크에 채웠던 물을 모두 빼내는 최후의 과정이 추가됩니다. 목포 경제의 중심 대불공단. 바로 인접한 곳에 목포 신항만이 있습니다. 지난 2004년 국내 최초 민간 자본으로 조성된 목포 신항만은 3만 톤급 선박 수입척이 동시에 입항할 수 있고 수심이 15m에 이르러 5만 톤급 선박의 입항이 가능한 다목적 부두입니다. 목포 신항만은 3개 선석 가운데 1개 선석을 자동차 전용 부두로 활용,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의 수출 물량을 전담해서 선적하고 있습니다. 선적 방법은 2개의 게이트로 40여 명의 기사가 직접 차를 운전해 들어가 차를 두고 내려오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곳에서 수출되는 자동차의 규모는 연간 14만 대 정도에 이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산업 철강. 한국의 철강 산업을 이끌고 있는 포항제철은 연간 14조가 넘는 매출을 기록하며 세계적인 기업으로 자리를 굳히고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이 용광로에서 매년 2,800만 톤의 철강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마산에 위치한 하포만. 그 위에선 마산과 창원을 잇는 다리 건설이 한창입니다. 내년 이 마창대교가 완공되면 마산과 창원을 잇는 도로가 7km로 단축되고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 중공업이 밀집해 있는 이 지역 경제에 물류량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갖은 악재 속에서도 지난 한 해 수출 300억 달러, 5% 성장을 달성한 한국의 저력. 그것은 자신의 위치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우리 모두의 힘이었습니다. 백두산에서 시작해 동해안을 따라 남으로 뻗어가는 국토의 큰 줄기 백두대간. 백두대간의 한 줄기 설악산으로 가는 길. 신성하고 숭고한 산이라는 뜻에서 예로부터 설산, 설봉산, 설화산이라 불렸던 설악산. 계곡 속에서 눈을 이고 앉아 있는 봉정암은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해발 780m의 울산바위. 설악산 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 아름다운 암봉으로 둘레만 4km가 넘습니다.
울산 바위는 30여 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신동국 여지승남에는 기이한 봉우리가 마치 울타리를 설치한 것 같다 하여 울산이란 이름이 붙여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울산 바위 암벽에 뭔가 움직임이 보입니다. 인명 구조 훈련 중인 산악 구조대원들입니다. 차가운 암벽에 몸을 붙이고 훈련에 여념이 없는 이들. 결빙으로 더욱 조심스러운 겨울 산행. 더구나 눈 덮인 산은 설경의 유혹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구조대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산 아래 대관령 인근 마을. 작은 마을은 이미 설국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눈밭을 누비는 아이들의 모습에 설경은 더욱 빛납니다. 비닐포대를 들고 나온 아이들로 언덕은 금세 눈썰매장으로 변했습니다. 어른들도 옛 추억을 떠올리며 함께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올 겨울 들어 가장 많이 내린 눈. 온 세상이 동심으로 물듭니다. 스키장에서는 그동안 인공 눈 위에서 스키를 즐겼던 스키어들이 올겨울 들어 내린 첫눈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스키 관광 산업으로 겨울이 분주한 평창군은 올여름 IOC 총회에서의 동계올림픽 유치 결정을 받아내기 위해 더욱더 바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산 아래 횡계마을에서도 이번에 내린 눈이 어느 때보다 반갑습니다. 따뜻한 날씨 탓에 이 지역 주 산업인 황태덕장 일정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영하 5도가 돼야 건조할 수 있는 황태를 넣는 손이 급하기만 합니다. 황태덕장을 운영하고 있는 평창과 인제군 지역의 1년 매출액은 총 450억 원. 황태는 이 지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입니다. 이번에는 헬기의 방향을 서쪽으로 돌립니다. 서해안 시대의 상징인 서해대교. 8시간 걸리던 인천 목포간 거리가 절반으로 단축되면서 연간 5,600억 원의 물류 비용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서해대교를 따라 도착한 곳은 충청남도의 남쪽 끝에 자리한 서천입니다. 평생을 바다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들의 소박한 삶이 펼쳐집니다. 이들의 생활 터전은 역시 바다. 특히 겨울철이면 김양식으로 분주합니다. 인근에 화력발전소가 들어오면서 김 수확량이 줄긴 했지만 김양식은 여전히 이곳 주민들의 주 수입원입니다. 서천 인근 청정 해역에서 자라는 김은 그 맛이 좋기로 유명합니다.
8월 중순에 그물에 심었던 포자를 한 달 후에 다른 그물에 이식한 뒤 11월 중순부터 첫 채취를 시작해 이듬해 3월까지 계속됩니다. 이 무렵 서천 바다에는 바닷물에 잠긴 긴 그물들이 장관을 연출합니다. 햇살을 받아 빛나는 바다를 지나 좀 더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군산 앞바다에 떠있는 섬들은 마치 신선이 논일듯 신비로운 기운을 머금고 있습니다. 남쪽으로 내려온 헬기는 우리나라 최대의 곡창지대 김제평야에 도착합니다. 동진강과 만경강을 끼고 있는 김제평야는 우리나라에서 드물게 지평선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텅 빈 겨울 들판을 농악대가 채웁니다. 겨울에도 일이 끊이지 않는 어촌과는 달리 가을 거지를 마친 농촌의 겨울은 비교적 한가롭습니다. 호남선을 따라 헬기는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나비 축제로 유명한 전라남도 함평에 도착했을 때 대동 저수지에서 뭔가가 눈에 띕니다. 다가가 보니 커다란 그림입니다. 나비 축제를 하면서 물속에 골을 내 석회가루를 채워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홍도에서 신안, 진도, 군산을 거쳐 여수로 이어지는 바다에 형성된 다도해. 1,700여 개의 크고 작은 섬들이 모여 시시각각 다른 모습으로 장관을 이룹니다. 바닷물이 푸르다 못해 검다고 해서 이름 붙은 흑산도. 크기는 제법 큰 섬이지만 산지가 대부분을 차지해 섬 사람들은 오로지 바다만을 의지해 살아갑니다. 홍어로 유명한 흑산도. 그러나 최근엔 해삼 양식을 하는 가구가 늘고 있습니다. 자생력이 뛰어난 해삼은 절단을 해도 3개월만 지나면 원상태로 복원되고 내장을 드러내고 바닷물에 넣으면 한 달 안에 뱃속 가득 내장이 생깁니다. 이런 특성을 이용해 활기를 띠고 있는 흑산도 해삼. 흑산도 경제의 새로운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다. 해질 무렵이면 섬 전체가 붉게 물든다는 섬 홍도. 겨울철새 가마우지가 올해도 역시 이 아름다운 섬에서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겨울인데도 쪽빛바다 못지않게 푸른 섬 홍도. 바위 틈마다 뿌리 내린 소나무 덕분입니다. 쪽빛바다, 푸른 소나무, 그리고 하얀 등대는 계절을 거스르는 듯한 남도바다 특유의 풍광을 자랑합니다. 다도의 해상국립공원을 거쳐 헬기 방향을 조금 더 북쪽으로 향합니다.
참꼬막의 본고장 벌교가 팔을 벌려 맞습니다. 갯벌에서는 벌써 꼬막 채취가 한창입니다. 꼬막은 동지 섣달부터 설까지 그 맛이 절정에 오릅니다. 남해의 겨울바람에 속살을 찌우고 양분을 축적하기 때문입니다. 꼬막 채취용 널배를 무릎으로 밀며 하루 종일 꼬막을 훑는 안악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갯벌에 새겨집니다. 헬기는 이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이 끝나는 여수에 도착합니다. 파고가 높고 대형 선박이 오가기 때문에 수면 위 20m 높이에 건설한 돌산대교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여수 남쪽에 위치한 돌산마을은 우리나라에서 9번째로 큰 섬. 그런데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푸른 밭이 보입니다. 한창 수확 중인 여수의 겨울 특산품 돌산 갓입니다. 다도해와 드넓은 밭은 남도 풍광이 얼마나 다양하게 아름다움을 자랑하는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경남 사천 창공을 지날 무렵 독특한 바다 빛깔이 눈길을 끕니다. 지금 영양분이 최고에 달하는 굴 양식장입니다. 사천의 굴은 24시간 바닷물에 잠겨서 키우는 수화식 양식 때문에 굴이 크고 성장 속도로 빠릅니다. 또 만조시에는 사람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않고 햇빛만 받아 자라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영양이 풍부하고 육질이 쫄깃합니다. 전라도와 경상도를 아우르는 청정하천의 대명사 섬진강. 섬진강변 곡성군 고달면의 호곡 나루터에는 수백 년째 내려오는 나룻배가 여전히 나그네의 다리가 돼주고 있습니다. 노도 사공도 없이 줄 하나로 움직이는 나룻배. 누구라도 올라타면 뱃삭 없이 강을 건네주는 후한 인심입니다. 소박한 모양새로 우리네 삶의 속내를 기웃거리면서 섬진강은 그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굽이굽이 춤추듯 흐르던 섬진강 물줄기가 다소곳이 물결을 고르는 것. 섬진강의 아버지 산 지리산입니다. 그 장대한 덩치로 당당한 위용으로 그리고 변화무쌍한 기후로 찾는 이들을 한없이 겸허하게 만드는 지리산. 지리산은 영산의 풍모로 백두대간의 남쪽 끝을 당당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해발 1915m, 지리산 정상 천왕봉. 거대한 기암 괴석이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듯한 형상입니다. 구름을 뚫고 바다를 건너니 천혜의 자연 제주도입니다. 머리에 흰 눈을 이고 웅장한 자태를 뽐내는 한라산은 많은 전설과 설화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얀 사슴이 눈이었다는 백록담은 일주일에 한 번 보기가 어렵다는 귀한 자태를 드러내줍니다. 한라산 아래 중산간 지대에는 360여 개의 오름이라는 기생화산이 푸르름을 과시합니다. 그 오름 곳곳에서는 제주의 상징인 말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강수량이 많고 고온 다습해 목초가 자라기엔 더 없는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그네의 발길을 붙잡아 그 섬으로 이끄는 마력이 있다는 섬 제주도. 그러나 이곳 사람들에겐 지금이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제주의 생명산업 감귤을 따는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아기 손이라도 빌려야 할 만큼 일손이 딸리는 1월까지는 마을 사람 거의 전부가 팔을 걷어붙입니다. 오, 60년대에는 감귤나무 한 그루를 심으면 자식을 대학까지 보낼 수 있다고 해서 대학나무로 불리었던 감귤. 지금도 여전히 제주 농업 수익의 50%를 넘는 주요 작물입니다. 귤과 함께 지금 제주에서 제철을 맞는 게 또 있습니다. 육지에선 맛보기 어려운 제주 감자입니다. 겨울에도 기후가 따뜻하다 보니 감자 이모작이 가능해 여름과 겨울 두 차례 감자를 수확합니다. (100차례가) 넘는 화산 폭발로 이루어진 섬 제주도. 때문에 이 섬에는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비경이 펼쳐집니다. 바다 한 복판에 우뚝 솟아있다고 해서 이름 붙은 외돌괴. 꼭대기에 자리 잡은 작은 소나무가 그 멋을 더합니다. 검붉은 육각형의 돌기둥이 병풍처럼 펼쳐진 주상절리. 그 어떤 솜씨 좋은 석공도 해낼 수 없을 자연의 작품에 경외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찬란한 산하,
그 속에서 열심히 제 몫을 다하는 사람들. 그 위에 내리던 햇살도 이제 조금씩 기울어 갑니다. 누구에게든 공평한 하루를 선물했던 태양은 이제 휴식의 긴 의자를 내주고 물러납니다. 허리를 펴고 긴 하루를 마감할 시간. 그러나 메이드 인 코리아의 불빛은 꺼질 줄 모릅니다. 한 발 앞서 바다를 건넌 한국의 제품들. 그러나 태평양을 앞에 두고 선적을 기다리는 이 밤은 새로운 준비의 시간입니다. 밤을 잊은 고속도로. 물류 차량들의 밤샘 행렬도 이미 시작됐습니다. 또 다른 비즈니스를 위하여 아니면 하루의 휴식을 찾아가는 사람들로 도시의 거리는 여전히 분주합니다. 그러나 도시의 하루는 쉽게 저물지 못합니다. 밤새 꺼지지 않는 빌딩 숲의 불빛들. 사람들은 늦은 시각에도 자신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24시간, 밤에서 새벽으로 이어지는 무한한 활력으로 한국 사회는 역동적이고 발전으로 나아갑니다. 자신의 내일에 도전하고 모두의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진정한 한국인, 그리고 한국의 챔피언들입니다.